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뉴스톱 김준일 에디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미국 정부기밀 유출자 체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청 의혹 문건 처음 유출한 사람이 붙잡힌 거죠? 네, 지금 미국 FBI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체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미국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서 밝히기도 했어요. 누굽니까? 잭 테세이라라는 인물이고요. 나이는 21살 남성입니다. 예. 그리고 주 방위군의 공군 소속이고요. 정보부서에서 일했다라 그래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일병으로 진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급은 당연히 아닌 거고요. 체포 과정이 생중계가 됐어요. CNN 같은 곳에서요. 테세이라의 자택을 수색해서 체포를 했는데 FBI 요원 6명이 출동을 했고요. 소총으로 완전히 무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인상적인 게 장갑차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저항 없이 양손 머리 위에 올리고 체포가 됐고요. 예. 수갑 채워서 데리고 갔습니다. 이제 앞서서 워싱턴 포스트 비롯해가지고 미국 언론에서 이 잭 테세이라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도를 했는데 최초에 유출이 됐던 게 게임 채팅방 디스코드라는 곳이잖아요. 예. 이 잭 테세이라는 거기서 방장으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2019년부터 활동을 했고요. 닉네임은 오지였는데 이제 특히 한 채팅방에서 작년부터 이 문건들을 계속해서 올렸고요. 한 100건 정도가 지금 유출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네. 실제 올린 건수는 한 300건 정도 된다. 이렇게 지금 채팅방 참여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군인 잭 테세이라 왜 그러면 이런 비밀 문건들을 유출했다고 하나요? 이제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인터뷰에 그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언론들이 보도를 했거든요. 네. 인터뷰를 해가지고요. 다만 이제 추정키로는 거기서 선지자 행세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 내용들을 봤을 때는 채팅방 내에서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혹은 좀 과시하려고 이런 문건들을 공개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 테세이라가 이런 얘기도 했다 그럽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아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문건들도 올리고 문건들 쭉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야. 뭐 이런 그렇죠.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응답한 그 인터뷰들을 보면은 오지는 이 문건을 올릴 때 자신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발적인 유출도 아니고 또 공익을 위해서 폭로하는 그런 내부 고발 목적도 아니었다. 즉 이제 과시형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으쓱하면서 나 이런 것도 알아 하는 느낌으로 올린 게 아니냐라는 좀 증언들. 어린 친구들이 있었대요. 거기 이제 10대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채팅방이어서 게임 채팅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뭐 군사 관련된 것들도 좀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의 그 비밀 문건 유출자가 나왔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 어떤 점에 주목하세요? 좀 황당하고 좀 화났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어떤 부분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일병이잖아요. 지금 뭐 일부 언론에서 상병으로도 보도가 됐는데 어쨌든 군에서도 굉장히 하위이고 만 21살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중요한 기밀 정보를 아무나 그냥 볼 수가 있구나. 이게 메사추세츠 발음이 좀 안 되네. 메사추세츠 그러니까 보스턴 있는 지역의 주 방위군의 공군이에요. 예, 저는 예. 무슨 CIA나 뭐 NS 뭐 A나 뭐 이런 데서 뭐 이제 연방에서 기밀을 다루는 데도 아니고 이런 데에 일병이 정보를 이런 정보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좀 너무 황당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난리가 났잖아요.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과시용으로 야 나 이런 것도 알고 있어라는 거를 그냥 10대 20대 초반 그 커뮤니티에다 그냥 몇몇 보는 거기에다가 과시용으로 올린 건데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이 미국에서 지금 정보가 허술하게 지금 이런 기밀 정보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저는 좀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이런- 화가 예. 나는 건 유출이 이렇게 허술하게 다뤄져서 유출이 됐다 그거보다 결국 도청이든 뭐 휴민트를 통해서든 우리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었구나. 예, 그 예. 부분은 더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한 이틀 전에 화를 냈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연이어서 겁니다. 화가 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너무 많이 도청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도청인지 도청이 아닌지 네. 정보조차 구분조차 안 돼가지고 이거를 다 프린트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지난주부터 미국 국방부가
이거를 프린트하는 문화를 조금 최소화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PDF 같은 거 이를테면은 컴퓨터로 보는 거 좀 힘드신 분들은 네. 뭐 논문 같은 것도 다 프린트해가지고 그렇죠. 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쇄. 미국에서도 이거를 다 종이로 프린트해서 그거를 하급 뭐 이런 군인들까지 다 볼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그게 뭐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아무 정보나 막 굴러다니는 이런 상황이 조금 좀 개탄스럽다라고 좀 하고 이걸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도 이 정도 정황이 나왔으면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항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를 해야 되는지 예. 이거를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요. 자, 도청 관련된 속보 먼저 전해드렸고 정치권 이슈로 좀 가볼까요, 박 기자? 네. 홍준표 내친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습니다. 네, 어제 해촉을 했고요. 김 대표가 어제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먼저 운을 띄었어요. 당 지도부를 두고 당 안팎에서 일부 인사의 과도한 설전이 도를 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당 지도부라는 거는 김재현 최고위원, 정광훈 목사랑 그 발언이 논란됐던 그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공개 회의에서 김 대표가 물어봤다 그래요. 최고위원들한테 상임고문 해촉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회의에서는 반대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당 대표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고요. 김 대표 발언의 징계 이유가 좀 담겨 있는데 이 논란에 대해서 홍 시장이 김재현 최고 징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기현 대표도 좀 같이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랬었죠. 대응 잘 못한다라는 그런 취지였는데요. 그러면서 신경전이 있었어요. 비대위라는 단어까지 썼다가 삭제하기도 했죠, 홍 시장이. 맞습니다. 예. 뭐 당 대표가 카리스마 없고 미지근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하신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요걸 썼다가 지웠던 게 좀 김기현 대표 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게 굉장히 좀 기분이 나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김기현 대표의 논리는 관례적으로는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은 상임고문을 안 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정상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실제로 상임고문이 22명인데 이 중에 지자체장은 홍 시장이 유일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제 이 해촉이 있기 이틀 전에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는 상임고문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러라고 나 상임고문 안 친 거 아니냐. 뭐 이런 발언을 했었죠. 맞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지자체장은 이제 지자체 업무에만 좀 신경 썼으면 네. 좋겠다. 그러니까 홍 시장은 나는 상임고문이다 이렇게 맞받아치니까 그 다음에 해촉이 되는 그런 그림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홍 시장 어제 글 2건이나 썼는데 한 건은 한 번 썼다가 내용도 추가하고 또 오후에 다른 글도 쓰고 이랬는데요. 이제 내용은 욕설 목사를 차라리 상임고문으로 위촉해라. 엉뚱한데 화풀이하고 있다. 그다음에 좀 강한 표현이 이 팀이 아니라 어차피 내년에 살아남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이제 나머지 정치를 할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살아남는 요게 이제 또 다시 비대위를 좀 거론하는 걸로 총선을 기점으로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자, 어제 떠들썩했어요, 김준일 수석 에디터. 그러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시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뭐 의도는 알겠는데 선 넘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예전에 이준석 대표한테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아니 비판을 하더라도 선 넘으면 안 되지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예전에도 했었거든요. 예. 근데 홍준표 시장을 바라보는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에 그런 시각도 다수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비대위까지 가고 뭐 김기현 대표한테 뭐 빚진 거 있냐 뭐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잖아요. 그 정광훈한테 뭐 그런 것도 했죠.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너무 인신공격성으로 비춰진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징계를 하더라도 뭐 순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먼저 징계를 하고 홍준표 시장도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뭐 해촉을 하든 뭐 그러니까 징계 순서가 바뀌었다 뭐 이런 시각도 좀 있는 것 같고 아예 표현의 자유인데 이런 것들을 징계를 하느냐 이게 뭐 이준석 대표나 김웅 의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보기에는 당 전체 상황을 좀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이다. 국민의힘. 그러니까 각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하고 있고 그걸로 분란 생기고 뭐 이준석은 이준석대로 뭐 김재원은 김재원대로 태영호는 태영호대로 뭐 김기현은 김기현대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각자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 상황이 좀 너무 혼란스럽고 기강도 없고 좀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뉴스원 기사 제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연포탕에서 매운탕으로 기류가 변화했다. 연포탕에서 매운탕으로 예. 그 기강 잡기에 나선 김기현 대표 뭐 이런 예,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연포탕을 하고 싶어도 잘 안 되잖아요. 뭐 네. 천하용인 끌어들이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뭐 음. 여러 거 있으니까 아예 기강을 잡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먹히려면은 홍준표한테 했던 잣대를 다른 사람한테도 다 똑같이 해야 되지 이게 일관성이 있고 사람들이 납득을 하는데 누구한테는 고무줄 뭐 누구한테는 솜방망이 이렇게 되면은 당내 분란만 더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고 보니까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 때 뭐 나경원 의원, 뭐 안철수 의원 이런 분들 향해서도 이제 뭐 그렇죠. 그쵸? 김기현 대표 초딩 뭐 쪽에 이렇게 예, 금수저 예.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 비판하면서 대표 도와줬어요. 김기현 후보 쪽 입장으로 들어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또 김기현 대표하고 갈라선 모양새가 됐네요. 너무너무 친하다 그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어.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양쪽이 물어보니까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거의 매일매일 통화를 할 정도였다 그래요. 예. 매일 의견을 물어볼 정도고 그리고 좀 연역을 따져보면은요. 홍준표 시장이 김기현 대표 좀 키워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 7월에 홍준표 시장이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는데 그때 김기현 대표 대변인 시켜줬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는 원내대표였는데 원내 부대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더니 일단 제가 첫 번째로 좀 궁금했던 건 이게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아, 회촉에. 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뭐 홍 시장 쪽,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쪽, 그리고 용산 네. 쪽 다 종합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제가 들은 분위기는 윤심은 아니다. 윤심 아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럼 둘은 왜 그러는 거냐 이렇게 음. 얘기를 해보니까 일단 아까 비대위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적인 게 좀 크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당대회 치른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비대위를 운운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처음 발언한 게 홍준표 시장이죠. 비대위란 단어. 맞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비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두 사람의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일종의 상하 관계 내지는 사수 부사수 관계가 굉장히 명확한데 네.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비유인데요. 내가 형한테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대표가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이제 이런 반응인 거고 홍 시장은 너 그렇게 하다가 총선 망하면 너 끝인데 내가 그 얘기도 못 하냐. 이런 얘기인데 서로. 이제 더 이상 언제까지 나를 원내 부대표로 취급을 할 거냐. 이런 분위기라는 걸로 좀 정리가 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뭐 인터뷰를 통해서도 좀 풀게 될 테니까요. 일단 상황 정리 이렇게 해드리고 다음으로 가져바뀌죠. 북한 고체 연료 사용했나? 이 지금 북한이 어제 저희 생방송 중이었어요.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를 했는데 연료가 주목이 됩니다. 고체 연료로 지금 추정이 돼요. 맞습니다. 고체 연료로 어제 우리 군 당국이 추정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나면은 다음 날에 일종의 차점 결과를 발표해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예, 예. 이제 오늘 북한에서 이거 고체 연료 시험한 거 맞다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맞다고 했어요. 네, 이 고체 연료라는 게 훨씬 더 좀 고급 기술로 액체 연료보다 평가를 받거든요. 그렇죠. 액체는 연료 주입해야 되는데 고체는 그럴 필요가 없고요. 또 발사 징후가 잘 예측이나 포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속하다는 얘기죠. 액체는 맞아요. 주입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고체는 쑥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몰래 쏠 수 있고 신속하게 쏠 수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발사 형태가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불꽃이 촛불처럼 한 곳에 모이는데 고체 연료는 이렇게 좀 넓게 치마처럼 퍼진다 그래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징후가 포착이 됐고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북한이 이렇게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김준일 에디터, 네. 북한이 핵 개발을 정말 거의 다 끝낸 거라고 봐야 돼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핵 개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격을 좀 더 빠르게 뭐 이제 강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핵탄두는 핵탄두대로 지금 개발을 하는 거고 이제 7차 핵실험은 곧 하느냐 마느냐고. 고체 연료는 그 박순봉 기자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했던 방식인데 뭐 이동하다가 기차에서 이동하다가 이렇게 쏜다라든지 예. 갑자기 이게 그러니까 뭐 지하에 숨겨놨다가 꺼내고 수십 초 만에 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액체 연료는 이게 뭐 수시간 이상 연료를 주입하니까 이게 킬체인의 노출, 선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거가 고체 연료가 항상 관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더 우리한테는 굉장히 안보 위협이고 미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태양절이 내일이거든요. 예. 김일성 생일.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이 10일, 13일 한미일 안보회의가 열렸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네, 정황을 봤을 때 조만간 더 큰 도발이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